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7단원에서 7-2의 파트에 들어갈 건데요. 자, 교과서는 216페이지고 이제 학습지는 선생님이 또 이번 차시에 맞는 학습지를 올려놨으니까 프린트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문화권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권이 존재를 하고 그 문화권이 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었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은 우리가 문화권이 구역에 따라서 각각 나뉘어져 있고 각 문화권마다 고유한 특징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문화권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화할 수 있다고 했었나요? 없다고 했었나요?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문화권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그 문화 변화, 우리 이제 학술적인 용어로 문화 변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 변동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원인으로 나누어져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로 내재적 요인, 그리고 두 번째로 외재적 요인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 문화권 내부에서 일어나는 원인과 문화권 바깥에서 원인이 존재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내재적으로 바뀌는 거, 외재적으로 문화가 바뀌는 거. 그래서 문화 변동이라는 것은 한 사회의 문화가 그 사회 내적으로나 다른 사회에 영향을 받아서 크게 변화하는 양상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 변동의 개념 꼭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문화 변동의 요인은 내재적인 요인은 그 문화권 내부에서 문화가 변화하는 원인이 존재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발명과 발견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자, 외부의 원인이 있다라는 것은 한 사회 내부에서 이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 문화들이 뭐 뒤섞이거나 뭐 바뀌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원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적 요인은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문화 전파라고 합니다. 문화가 어떻게 되었다? 전파되었다. 그래서 문화가 외부에서 다른 곳에서 있는 문화가 우리 지역 안으로 전파가 되어서 우리 문화권의 문화가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전파된다, 이동된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이렇죠. 발명은 무언가 발명하는 거, 말 그대로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낸다. 자, 그래서 예시를 보면 종이, 나침반, 증기기관, 현미경, 컴퓨터 등등이 있고, 자, 이 발명은 또 어떻게 발명을 하느냐에 따라 1차 발명이냐 2차 발명이냐도 나눠질 수 있어요. 1차 발명은 진짜 순수한 발명. 자, 원래 없었던 거를 새롭게 발명해내는 거, 바퀴, 활 이런 게 있고, 자, 2차 발명은 발명은 발명인데, 자, 원래 있던 것들을 활용해서 조합해서 새롭게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2차 발명.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 전에 여러 가지 이동 수단이 존재했겠죠. 수레부터 뭐 조금 달달달달거리는 조금 이동하는 수단들이 있었을 텐데 그걸 좀 더 발전시켜서 자동차가 되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악기들을 새롭게 이제 짬뽕을 해내서 현악기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2차 발명.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에 뭔가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2차 발명인 걸 유추할 수 있게 단서를 주겠죠.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기초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는 1차나 2차냐라고 묻지는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문장들을 보고 조건들을 보고 이게 1차인지 2차인지만 파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내재적 요인으로는 발견이 있습니다. 자,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찾아내는 거. 찾아내는 거. 자, 원래 있던 건데 알려지지 않은 것을 찾아내는 거. 불, 신대륙, 세포, 바이러스, 세균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 217페이지도 있는데, 자, 요 푸른 색깔 곰팡이 균이 페니실린이에요. 이 페니실린이라는 게 우리 항생제의 가장 기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1928년도 20세기의 스코틀랜드 생물학자인 플레밍이 자, 요 페니실린을 발견함으로써 우리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혁명이 일어났다. 자, 이게 문화 변동에서 내재적 요인, 그 중에서도 발견이다. 새롭게 찾아내는 거니까요. 원래 곰팡이균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몰랐던 거를 새롭게 발견을 해내서 우리 문화 속에서 응용을 해내는 거, 이게 발견인 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 외재적 요인으로는 이제 외부에서 전파를 해온다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사례를 보면 문익점이라는 사람이 고려시대 때 중국에서 목화를 발견하고 이게 털뭉치를 보면서 이것만 있으면 겨울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따뜻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갖고 온 거죠. 그래서 문익점이 목화씨를 가져오면서 외부에서 문화 전파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이불, 이제 솜을 활용한 옷들 만들어내면서 이제 의복 문화가 변화를 하게 되었다. 이게 뭐다? 외재적 요인, 즉 문화 전파이다. 그래서 우리 빈칸을 보면 문화보다 문화 전파이다. 한 사회가 다른 사회와 하면서 교류, 접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화 요소가 전파되는 것이 문화 전파이다. 근데 이 문화 전파는 세 가지의 종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직접 전파, 두 번째 간접 전파, 세 번째 자극 전파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데, 직접 전파라는 것은 포인트가 뭐냐? 바로 요거입니다. 다른 문화와 직접 교류하여 전파가 이루어진다. 전쟁, 정복, 인구 이주, 선교, 식민 지배와 같은 직접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접촉이에요, 접촉. 그래서 직접 전파는 다른 말로 접촉 전파라고도 우리가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요 모카시의 전파도 뭐냐? 이 문익점이라는 사람이 직접 접촉을 하면서 전파를 하게 된 거죠. A 지역의 문화를 B 지역으로 직접 접촉을 함으로써 사람이든 뭐든 식민 지배를 하든 전쟁을 하든 그래서 직접 전파를 하는 것이 직접 전파. 두 번째 간접 전파. 무엇이 필요하느냐? 매개체가 필요한 거죠. 매개체. 책, 인쇄물, 인터넷, 영화, 라디오, TV. 근데 뭐도 될 수 있다? 사람도 매개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직접 무언가를 가지고 A에서 B 지역으로 전파를 하는 것도 문화 전파가 매개체로 인한 전파가 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직접 전파는 A 문화에서 B 문화로 진짜 직접 접촉이 교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간접 전파는 뭐냐? A 문화와 B 문화가 있는데 서로 직접적인 교류가 없어요. 근데 가운데 TV라든지 A 문화와 B 문화에 속하지 않은 C 문화의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컴퓨터를 이용한 전파라든지 무언가를 통해서 전파를 하는 것이 간접 전파죠. 그래서 문화가 똑같이 전파가 되는데 중간 매개체가 존재하는 거. 얘는 무조건 직접 교류하는 거. 직접 교류. 얘는 간접 교류. 그래서 사례를 보면 종교 전파도 당연히 문화 전파가 될 수가 있겠죠. 인도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이 불교라는 문화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으로 전파가 되었다. 근데 이 전파 과정은 직접 전파인 경우도 있고 간접 전파인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사례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직접 전파의 사례는 대표적으로 이제 문익점의 모카시 이동이 있을 수 있고 간접 전파는 K-팝 문화가 될 수가 있어요. K-팝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 세계에 이제 활성화된 것처럼 엄청나게 많이 전파가 될 수 있었던 계기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 인터넷 할 때 핸드폰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가 있어? 유튜브죠, 유튜브.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문화들이 전파가 되고 있다. 그래서 K-팝도 유튜브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게 된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12년도에 싸이가 뭘 유행시켰을까요? 강남스타일 말춤을 유행시켰는데 이게 뭐다? 싸이의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서 퍼지게 되면서 전파가 된 거다. 그래서 이게 뭐다? 매개체를 통한 간접 전파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 한류, 외국 드라마, 아이돌 인기 등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충분히 다른 것도 사례가 될 수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해놓은 거고 시험에 간접 전파, 직접 전파가 나온다면 또 다른 사례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딱 매개체가 있냐 없냐, 직접 접촉을 하냐 안 하냐를 보고 이게 직접인지 간접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극 전파가 있는데요. 다른 문화 요소를 자극을 받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운 문화 요소를 무엇하는 거? 발명하는 것이 자극전파입니다. 발명. 자, 그래서 예시, 중국 한자에 영향을 받아 발명한 이두, 알파벳에 영향을 받아 발명한 세콰이어 문자, 이런 것들, 이게 이두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거 이제 중국의 한자를 전파를 받아서 이 한자를 통해 우리나라 한국어를 표기를 할 수 있는 표기법을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게 이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세콰이어 문자인데, 이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인디언 이제 원주민이죠. 이 사람들이 미국인들이 이제 식민 지배를 통해서 이제 알파벳 문화가 들어왔는데, 이 알파벳을 활용해서 자기 원주민들만의 고유한 문자를 만드는 게 이 세콰이어 문자예요. 그래서 이 문자들도 뭐냐? 원래 이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 다른 A 문화가 있다고 치면, 자, A 문화가 있었는데, 자, 뭔가 자극을 받았어요. 자, A 문화에서 전파가 이루어지는데 그냥 그대로 전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극, 하나의 아이디어를 받고 새롭게 뭐 이런 식으로 전파를 받는데, 다른 식으로 자극을 받아서 다르게 뭔가를 발명해내는 거예요. 근데 A의 문화 덕분이 아니면 이런 걸 발명을 해낼 수가 없었겠죠. 자기네들이 스스로 내재적으로 내부적 요인을 통해서 발명을 한 게 아니라, 자, 외부의 요인에 영향을 받아서, 자, 외부의 원인을 두고 새롭게 자극을 받아 발명한 것이 자극전파. 그래서 여기 내재적 요인에서 얘기하는 발명이 아니라 외재적 요인에 해당되는 발명인 겁니다. 그게 뭐냐? 자극전파. 자, 이렇게 우리가 문화 변동의 요인은 두 가지로 나뉘어서 그 사례들을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문화 변동은 어떻게 변동이 되느냐? 자, 전파가 될 수도 있고 발명이 될 수도 있고 발견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자, 똑같이 여기도 내재입니다. 내재적 문화 변동은 발견으로 인한 문화 변동. 자, 여기에 들어가면 두 번째는 뭐다? 외재. 한 사회의 문화가 다른 사회에 전파되어 기존 문화가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나는 문화 변동이다. 자, 그래서 문화 접변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문화 접변. 자, 장기간 접촉하여 일어나는 변동이다. 자,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나눠진대요? 강제성, 결과에 따라 나뉘어진다. 자, 그래서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문화 접변의 종류는, 자, 강제적 문화 접변이 있을 수가 있고요. 강제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자발이죠, 자발. 자발적으로 우리가 원해서 접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제적 문화 접변의 사례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창씨 개명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일제강점기, 식민 시절, 우리 191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우리가 일본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 우리의 성씨를 버리고, 기존에 있던 성씨를 버리고 일본의 시 문화로 바뀌어지게 강제적으로 이제 문화적 통치가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창씨 개명을 거부하는 운동이 심했고, 그래서 한 한국인이, 조선인이 이쿠노코라고 자기의 창씨를 개명을 했다. 이게 뭐냐면 개새끼라는 의미다. 이걸 이제 창씨 개명을 거부하는 의미에서 자신의 성을 개새끼라고 이제 바꾸는 우리의 조상들이 존재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통치를 받아서 강제적으로 원하지 않고 성씨를 개명하는 것이 이제 강제적 문화 접변이 될 수가 있고, 자, 자발적 문화 접변의 사례가 뭐가 될 수 있느냐? 자,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있어요. 자, 문화를 수용하고, 서구적인 문화를 수용하고 이제 좀 강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진보를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문화를 수용하고 변동시킨다. 그 대표적인 영향이 이제 일본의 메이지 유신, 요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강제적이냐 자발적이냐에 따라서도 문화가 접변의 유형이 바뀔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서 문화가 변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문화 변동의 결과로 세 가지의 결과 양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만 하고 끝이 될 건데, 자, 문화 동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외래 문화가 지배적인 문화가 되어 문화 전통 문화가 사라지고 정체성 잃어버린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을 할게요. 자, A 문화와 B 문화가 만났는데 뭐만 남는다? A만 남는다. 자, A 문화가 지배적인 문화이고요. B 문화가 전통적인 문화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뭐만 남는다? A가 남는다. 그 동화된다.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흡수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문화가 A 문화에 B 문화가 흡수되는 거다. 자, 그래서 중남미, 라틴 아메리카는 자, 가톨릭 문화, 자, 유럽의 라틴 쪽 남부 유럽의 영향을 받았죠. 자, 그래서 가톨릭 문화에 흡수되었다. 그래서 이게 문화 동화. 아메리카도 마찬가지. 위에 있는 앵글로 아메리카도 마찬가지로 원주민 문화가 사라지고 기존에 있던 이제 서구 문화, 백인 문화가 들어와서 이게 동화되었다. 그래서 요런 라틴 아메리카 저번 시간에 했었던 거죠. 자, 언어가 대표적으로 문화 동화의 사례가 될 수가 있다. 강제로 유럽의 라틴 아메리카에서 들어온 언어가 여기에 동화 흡수되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원주민들의 언어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이게 문화 동화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화 공존, 병존. 자, 이거는 또 무엇이냐? 자, A 문화가 있고 B 문화가 있는데 이게 접촉을 했을 때 결론적으로 뭐가 남는다? A 문화도 남고 B 문화도 남는 거죠. 이게 뭐다? 공존, 병존이다. 자, 그렇다면 전통 문화 정체성은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전통 문화의 정체성은 유지가 된다. 이게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사례를 보면 이런 것들. 일본의 코리아타운입니다. 그래서 일본 문화도 있고 우리나라 뭐 국기도 있고요. 우리나라 브랜드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 문화와 기존에 있던 문화와 외부에서 들어온 문화가 같이 공존을 한다. 어떤 문화도 강제적으로 바뀌는 게 없이 똑같이 고유한 성격을 잃지 않고 함께 있는다. 그래서 문화 동화는 대체적으로 강제성을 띠는 경우가 많고요. 문화 공존, 병존은 강제성이 없죠. 그래서 이제 무조건 이거를 문화 동화는 무조건 강제성이 있다라고 딱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문화 동화의 사례가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도 다 같이 공통점이 뭐예요? 식민지배죠, 식민지배. 자, 그래서 이렇게 차이점이 동화와 공존이 있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 문화 융합은 자, 한 사회의 기존 문화가 외래 문화 접촉한 결과 기존의 두 문화에서 다른 성격을 지닌 새로운 문화가 등장하게 된다. 자, 그렇다면 정통 문화의 정체성은 유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정통 문화의 정체성은 유지가 됩니다. 문화 요소는 다른 새로운 문화이긴 하지만 기존에 있던 거를 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 문화의 정체성이 유지가 되는데 이제 보이는 형태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전통 문화의 정체성 유지가 되고 문화적 다양성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당연히 증가하는 거죠. 새롭게 뭔가가 탄생하니까요. 예시를 보면 서구에 있는 아파트 문화와 우리나라의 한옥 문화가 짬뽕되어서 새롭게 한옥 아파트라는 문화가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밥문화와 이제 미국에 있는 햄버거 문화가 짬뽕되어서 밥버거 새로운 문화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극을 받아서 이제 새롭게 문화를 짬뽕시킨다, 만들어낸다, 문화 융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극 전파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자극 전파는 무조건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 A와 B 문화가 있을 때 A 문화를 전파를 받아서 자극을 받아서 B에서 기존에 없었는데 새롭게 전파를 받고 별이라는 문화를 만들어낸 게 자극 전파예요. 근데 문화 융합은 뭐예요? 자, A와 B 문화에 다양한 이제 문화들이 있었는데 자, 이것들이 서로 접촉을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A 문화와 B 문화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 여러분들 뭐가 차이점인지 아나요? 자, 원래 기존에 있던 문화권에 없었는데 존재하지 않았는데 A 문화에서 B 문화로 이렇게 옮겨져 간 거.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롭게 변화시켜서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자극 전파. 무조건 뭐가 필수여야 돼요? 전파가 필수여야 돼요. 자, 근데 문화 융합은 뭐가 달라요? 자, 새롭게 뭔가 만들어지는 거는 맞는데 자, 전파를 받는 게 아니라 두 문화에 각각의 존재했던 그 문화끼리 접촉을 하는 거예요. 자, 전파가 아니라 교류를 하는 겁니다. 교류. 자, 무조건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한쪽으로 이동되는 전파가 아니라 요 두 개가 서로 쌍방으로 교류를 하면서 자극을 받고 아이디어를 받아서 새롭게 뭔가 만들어내는 게 문화 융합.
그래서 둘이 달라요. 그래서 이 차이점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극전파 문화융합을 가장 많이 이제 똑같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둘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문화융합의 사례는 굉장히 많아요. 아까 얘기했던 밥버거도 있고 피자도 있을 수도 있고 돌침대, 성모마리아, 헬레니즘 등등 다양한 사례들이 있으니까 이거 꼭 시험 보기 전에 체크를 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문화 변동에 따라서 이제 세계화를 따라서 이제 다양한 문화권이 변화를 하게 되고 자 그로 인해서 다문화 사회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사회에서 시민의식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